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집합적 의미의 단수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집합적 의미의 단수명사라는 것은 명사의 형태는 단수형인데 복수의 의미를 갖는 명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퍼니처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퍼니처는 단수명사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퍼니처는 단수명사의 일반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보통 단수명사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명사의 형태죠.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관사로 수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퍼니처 같은 경우는 This is a furniture 라거나 fine furniture라고 해서 부정관사로 직접 수식을 할 수 없습니다. 퍼니처의 한 종류를 나타낸다면은 piece of furniture처럼 사용을 해서 가구의 한 종류를 의미하게 되죠. 관사나 형용사가 사용이 되면은요, This table is a valuable piece of furniture 라고 해서 이 탁자는 귀한 가구다 라고 한다거나 piece of costly furniture 비싼 가구다. 퍼니처는 이렇게 하나를 의미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어구에 의해서 단수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퍼니처는 수로 나타내지 않는 명사가 됩니다. 수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양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은 some furniture 라거나 much 아니면은 a lot of 등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사는 퍼니처는 앞에서도 설명을 한 뉴스의 경우에도요. 전체를 의미하는 집합명사의 의미가 되죠. 이때도 하나의 소식을 의미한다면은 piece of news라고 사용을 해서 전체 한 부분을 의미하죠. 뉴스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의 소식이다라고 한다면은 piece of news라고 표현을 합니다. 퍼니처와 뉴스 같은 경우는 용법상에서 이런 부분이 같죠. 그런데 셀 수 있는 단수명사라고 하면은요, 진돗개를 예로 들면은요, 두 마리 진돗개라고 한다면은 투 진도 도그라고 하죠. 이때는 이제 진돗개도 단수명사니까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못 하죠. 도구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진돗개라는 한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수명사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수명사고요. 셀 수 없는 단수명사가 있는데 퍼니처는 집합적 의미를 갖죠. 그 말은 종류를 내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명사는 부정관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집합적 의미를 갖는 명사하고 하나를 의미하는 부정관사가 함께 같이 사용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게 되죠. 이 부분은 문법 이전의 문제죠. 문법 이전의 어떤 그 논리적인 문제인데 부정관사 어하고 복수형의 의미, 이때 복수형은 집합명사의 의미죠. 이 둘이 함께 사용이 되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퍼니처는 집합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직접 수식에 의해서 범위나 종류를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의 범위나 종류를 의미한다면요. 키친 퍼니처라고 하면은 부엌 가구가 되고요. 가든 퍼니처라고 하면은 정원용 가구로 분류가 되죠. 이런 것은 이제 가구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때도 이거는 그 어떤 가구의 범위를 구분하는 거지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범위가 구분되는 경우도 부정관사 어를 직접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든 퍼니처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때도 피스 오브 가든 퍼니처
정원용 가구의 하나라고 합니다. 퍼니처는 이제 그 종류가요. 뭐 소파나 장롱, 테이블이나 책상 등의 경우는 그 종류에 따라서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죠. 가든 체어라고 한다면은 이때의 체어는 부정관사로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어는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고요.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은 체어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퍼니처는 단수명사로 취급을 해서 단수명사로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정어구 올이 있는데요. 올이 사용돼도 단수 취급을 합니다. All the furniture was made of wood라고 하면은 가구는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라거나 The room was empty of furniture, 그 방에는 가구가 없었다 라고 하는데, 뭐 이때는 그 방에는 가구가 없었다 라고 하지만은 그 방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퍼니처 자체는 집합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구 한 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에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가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단순하게 가구가 없었다라기보다는 가구 한 점이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니처하고는 다른 명사형이 있죠. 사물이 한 벌을 이루어서 단수명사로 취급되는 명사가 있는데 상호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슬랙스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때 슬랙스는 복수형 단수명사죠. 그리고 단수, 복수 구별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사는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I have three slacks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three slacks는 three pairs of slacks의 구어체죠. 종류를 나타낼 때는요, three pairs처럼 pairs의 복수형의 형태로 종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슬랙스는 오른쪽하고 왼쪽을 합쳐서 바지를 의미하는데요. three slacks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바지가랑이가 3개인 거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슬랙스는 단수형으로 슬랙이라고 해서 한쪽 바지가랑이의 뜻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슬랙스는 명사의 단수형에도요, 바지의 뜻이 없습니다. 슬랙스의 그 단수형이요, 슬랙은 단수형으로 사용이 되면은요, 보통 정관사하고 사용을 해서 더 슬랙이라고 해서 뭐 느슨함, 어떤 이제 늘어짐, 이런 그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요, 늘어진 부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 등이 불황이다, 부진하다 할 때도 슬랙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수가 정지해 있는 거를 나타낼 때도 슬랙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슬랙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요, 느슨하다거나 약한, 뭐 그런 뜻을 가지고요. 뭐 슬랙 벨트라고 하면은 느슨한 벨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주의하다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태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슬랙 오피셜이라고 하면은 태만한 공무원이라는 뜻이 되고요. 뭐를 하는데 꾸물거리거나 굼뜨게 행동하는 것, 느리게 행동하는 것도 슬랙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활기가 없다, 불경기다라는 뜻도 나타내고요. 슬랙의 표현을 하나 알아보면요, 보통 이제 교통법규 같은 거 위반했을 때요, 그런 표현을 하죠.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때 슬랙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식 표현인데 Can you cut me some slack? 이라고 하면은요, 한 번 눈 감아줄 수 없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죠. Give me some slack이라거나 cut me some slack이라고 사정 좀 봐달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비슷한 표현으로 have heart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한번 봐주라 뭐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슬랙이라는 거는 느슨하다거나 뭐 통이 넓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슬랙이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면은요, 통이 넓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슬랙스라고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는 복수형으로 굳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상호의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슬랙스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서 정장 바지하고는 구별이 되는, 이제 통이 넓은 바지, 통이 넓다는 것은 이제 편하게 입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슬랙스는 평상복의 바지라는 뜻이 됩니다. 슬랙스는 이렇게 단수형하고 복수형이 서로 구별돼서 사용되는 명사의 형태죠. 이때 슬랙스는 복수형의 단수명사죠. 복수형으로 바지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요. 앞에서 설명한 집합적인 단수명사 퍼니처하고는 그 명사의 형태상으로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죠.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던 그 어드바이스하고 어드바이시즈 같은 경우도요. 명사의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벌이 그 짝을 이루는 명사도요. 복수형의 명사가 되니까는 부정관사 어를 직접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뉴스도 같은 그 형태고요. 이런 명사는 보통 하나의 종류를 나타낼 때는요. 부정관사로 직접 수식을 하지가 못하죠. 뉴스라거나 슬랙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피스 오브 뉴스라거나 아이템 오브 뉴스라고 하고요. 슬랙스 같은 경우는 페어 오브 슬랙스라고 하죠. 페어는 두 개로 이루어진 한 벌을 의미하는데 한 벌이나 한 쌍을 의미하죠. 그리고 페어는 복합으로 사용이 됩니다. 페어 오브 보이스라고 하면은 둘이 한 조인 아이들이죠. 여기서 이제 페어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Two pairs of slacks는 페어의 복수형이죠. 페어의 복수형 pairs에 의해서 종류가 구별이 되죠. 종류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two pairs of slacks 하고요. two pair of slacks는 다른 표현이 되죠. 바지 두 벌이라고 해서 two slack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two slacks라고 하면은 이때는 바지의 종류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게 되죠. 명사는 복수형의 표시가 어느 단어에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명사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은 명사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슬랙스하고 다른 그 바지의 의미로는 트라우저즈가 있죠. 트라우저즈도 복수형으로 바지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그 슬랙스하고는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바지 한 벌을 가리킬 때는 페어 오브라거나 three pairs of trousers라고 하는데 이때는 슬랙스하고의 용법이 같죠. 그런데 트라우저즈는 원래 바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 한쪽, 그러니까 한쪽 가랭이죠. 바지 한쪽 가랭이를 말할 때는 트라우저라고 하는데 이때도 부정관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트라우저 렉으로 바지의 한쪽 가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저 포켓과요. 트라우저 포켓지의 표현이 있는데 둘의 표현은 그 의미가 다르죠. 트라우저라고 하면은 바지 주머니의 어느 한쪽을 의미하고요. 트라우저 포켓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바지 주머니 전체를 의미를 하죠. 영어가 복잡하다라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영어라는 언어는 아주 그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체계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지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죠. 영어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도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